5일 만에 수창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달에 3,266만 원. 엄청 잘하시죠? 근데 요즘 진짜 엄청 레드오션인 것 같아요. 시니어 롱폼을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레드오션이라는 게 돈이 되니까 레드오션인 거야. 사연에 있는 소재를 야담에서 갖다 쓰고 야담에 있는 소재를 사연에서 갖다 쓰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죠. 덩굴째 굴러온 복덩이 며느리, 사람들이 비웃던 똥보와 결혼한 아들. 이것도 18만에. 진짜 비슷하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사연이 AI 스토리텔링의 정점이거든요. 그 사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소설이랑 비슷해요. 사실 사연을 할 수 있으면 이 스토리텔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영역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이자 유튜브로 돈 벌고 있는 라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뵀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요새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잠도 못 잘 정도로 막 이것저것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는 시니어 사연 채널 하셨잖아요. 요즘에는 계속 그것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 채널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최근에 강의하면서 좀 제가 채널 운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 언니랑 막 남편을 사실 유튜브를 전혀 모르는데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제 채널 넘겨주고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도 좀 더 확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 채널들도 그 최근에 한 12월에 개설을 해서 2주 안에 다 수창을 했어요. 수창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노하우들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훌쩍이는 소리도 들리면 안 돼. 뿌시럭대는 소리도 들리면 안 돼. 돌처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난번에 이제 강의 시작하셨는데 수강생들 성과는 많이 나오셨나요? 아마 그 롱폼 강의 중에 수강생 성과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수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이게 디아클이라고 카페인데 이분은 영상 하나로 조회수 2.9만, 시청시간 2.1만, 구독자 1,200명 수창 기준 달성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5일 만에 수창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첫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갑자기 뛰어 올라가지고 수창 달성하신 분이거든요. 이 영상 하나로. 이런 식으로 영상 하나로 하신 분이 6분이 넘으세요. 이분은 그 5번째 영상으로 수창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4일 후에 5,000명, 그리고 또 3일 후에 10,000명 돌파하시고 너희들 안 되겠잖아. 잠깐만. 저번 할머니랑 같이 있어. 3만 명까지 열흘 걸렸어요. 열흘 만에 3만 명 달성하시고 첫 달에 1,200만 원, 1,278만 원 여기 찍으셨고 두 번째 달에 3,266만 원. 엄청 잘하시죠? 그 한 달에 2,800만 원 이상 받으셨는데 그 다채널을 하셔가지고 채널 4개를 운영하셔가지고 합산 금액이 2,800 이상이에요. 성과가 진짜 금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분도 그 구독자 1,000명 수창을 10월 18일에 하셨는데 한 달 만에 구독자 10,000명 되셔가지고 그 11월에 1,310만 원 이렇게 하셨고요. 이분은 시작한 지 2주 만에 3만 명 돌파하셔가지고 11월에 1,263만 원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영상 하나로 수익 인증하셨네요. 그러고 나서 한 열흘 만에 또 10,000명 달성하시고 월 1,070만 원, 하루 최고 수익 78만 원 찍으셨다고. 그리고 사실 모두 다 수창하신 건 당연히 아니지만 수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수익 인증 글이 엄청 많잖아요. 수창하신 분들이 비율적으로 엄청 높고 1,000만 원대 이상 여러분 계시고 그리고 900만 원대도 2분 계시고 800만 원대도 계시고 100만 원에서 800만 원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강의하시면서 진짜 많은 수강생들이 있으신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분도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억에 남으시는데 프로 수강러로 그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 수업에서 첫 수창하셨다고 막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 막 되게 힘든 상황에서 막 하시는 분들 그런 사연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막 돈이 있어서 강의 들으시는 게 아니라 힘들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런 입장에서 강의를 듣고 빚내서 듣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와닿더라고요. 이제 원래 저번에 만났을 때는 수강생의 입장에서 저희가 만났잖아요. 사실 이제 강사가 되시고 나서 좀 많이 변화도 있으셨나요? 이 변화가 많죠. 수강생분들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이게 분석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왜냐면은 제가 채널을 다 이렇게 스튜디오 들어가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감이 훨씬 많이 생겨가지고 피드백할 때도 좀 더 쉬워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생활 면에서는 제가 아이들 얼굴을 잘 못 보게
돼가지고 거의 새벽에 들어와서 아이들 다 잠들었을 때 새벽에 들어와서 어떨 때는 애들 깨기 전에 또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너무 바쁠 때는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사이가 되게 좋아졌어요. 애들이 엄마 그리우니까 엄마 이렇게 어쩌다 얼굴 한번 딱 보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서 계속 같이 있으니까 막 투닥투닥 했는데 오히려 사이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거 식물들 이름 소개시켜줘야지. 저기 햄스터도 키우는데 저기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진동 애기가 키우는 거예요. 뭐야 얘들 진동추예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일하시면은 작업 환경은 괜찮으신 건가요? 아이고.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실에 가야 되거든요. 사실 네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은 사무실에서 다 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네네, 좋아요. 사무실은 집에서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사실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아, 진짜요? 예, 평소에는. 원래 제 노트북이 검은색이었는데 네. 그 자전거 앞에 싣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노트북을 바꿨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수강생이 엄청 많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강의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사실 원래 강의가 4주차 강의였거든요. 네. 근데 2주 추가되고 또 프리미엄반은 또 4주가 또 추가되고 해서 총 10주차 강의가 돼버렸어요. 엄청 그래서 길게 하셨네요. 예, 9월에 시작했는데 11월에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제가 보통 피드백 기간을 한 1, 2주 정도 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4개월을 줬어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다 받고 그때까지 계속 피드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이제 더 이상은 안 받는다 했더니 그때 동안 우르르 몰린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사실 한 1월 10일까지 계속 피드백했어요. 엄청 빡세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런 거 하시다 보면 좀 공부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공부도 많이 되죠. 분석하는 눈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사실 저는 피드백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자기 실력 기르실 분들은 다른 영상들 많이 분석해 보셔야 돼요. 잘된 영상들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엄청 레드오션인 것 같아요. 시니어 롱폼을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레드오션이라는 게 돈이 되니까 레드오션인 거예요. 사실 뭐가 좀 잘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몰려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막 난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도 레드오션이라고 다 그랬거든요. 이제 네. 이 시장은 돈 못 번다. 그랬는데 저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제가 강의 시작할 때도 막 여기 다 레드오션이다 막 이랬는데 제 수강생분들도 막 성과 되게 잘 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돈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이 제가 일하는 데거든요. 일하시는 거 잠깐 소개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예전에는 여기가 제 옷장이자 사물함 이런 거였는데 사과박스였거든요. 진짜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여기 책상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으로 옮겼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이렇게 배치를 좀 바꿔봤어요. 혹시 오늘 어떤 실습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야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야담이라고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옛날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소재 이것도 같은 것도 똑같이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서 하는 편인 건가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연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연 하시는 분들이 야담을 많이 하시고 야담 하시는 분들이 사연도 같이 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연에 있는 소재를 야담에서 갖다 쓰고 야담에 있는 소재를 사연에서 갖다 쓰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조회수가 또 잘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검색해 볼게요. 이게 31만에 나오는 덩굴째 굴러온 복덩이 며느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또 사연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이 보시죠. 덩굴째 굴러온 복덩이 며느리, 사람들이 비웃던 똥부와 결혼한 아들. 이것도 18만에. 진짜 비슷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배경이 조선시대인가 현대인가 이 차이일 뿐이지 비슷하게 그렇게 가져와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연이 AI 스토리텔링의 정점이거든요. 사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소설이랑 비슷해요. 사실 사연을 할 수 있으면 이 스토리텔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영역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면은 보시면 이게 지금 사연 채널이거든요. 근데 사연 채널에서 여기 유튜브 서머리라고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깔으시면은 이게 대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본에서 이게 쭉 대본이 나오니까 이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연 채널 내용을 복사를 해왔는데 이걸 클로드로 가져가가지고 야담 챕터 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드에
프로젝트는 챗GPT의 GPT스처럼 약간 챗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침을 넣어놓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줘. 그거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만 집어넣었을 때 지금 아까 거기서 가져온 대본이거든요. 그걸 가져오고 엔터를 치면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챕터 안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챕터 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야담을 각색해줘. 이렇게 해서 각색하면 여기 챕터 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챕터 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대본을 뽑아야 돼요. 여기 보면 또 야담 대본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여기서 아까 만들어진 챕터 안을 그냥 넣고 여기도 또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얘가 또 대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가 지침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거든요. 계속 하다고 하면 대본을 만들어준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이게 조선 중기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한양 외곽에 허름한 초가지 판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주죠. 그럼 이걸 복사해가지고 이제 브루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브루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그리고 스타일 없이 바로 시작하기. 이렇게 해서 다음 하시고 여기다가 아까 가져온 대본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다음 누르면 그 목소리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자비왕후 목소리 많이 쓰거든요. 그러고서 완료 누르면 비디오 생성을 시작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들어보면 조선 중기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한양 외곽에 허름한 초가집.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또 뽑아야 되는데 저는 이미지도 사실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뽑아요. 그래서 스토리보드 이미지 만들기라고 있어가지고 아까 그 대본을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얘가 이제 이미지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주요 캐릭터를 먼저 막 말을 하고 그러고서 이 캐릭터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프롬프트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엑셀 파일로 만들어주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쫙 뽑아주죠. 이거는 지금 75개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은 지침을 약간만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롬프트를 가져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신랑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만들 거예요. 원래는 그 이미지 FX랑 위스크 썼었어요. 프롬프트를 만들고 또 이미지 하나 뽑고 프롬프트 만들고 이미지 하나 뽑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걸 완전 동일한 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시간이 한 100장 정도 만드는데 한 10분에서 15분 걸리거든요. 엑셀 파일을 여기만 그냥 복사를 했거든요.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시작을 누르면 되거든요. 시드 잠그고 시작 누르면 생성이 시작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퀄리티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113개까지 뽑았거든요. 엑셀 파일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113개까지 뽑은 건데 이제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아까 브루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근데 야담은 좀 이미지가 많이 필요한가요? 야담은 보통 이미지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사연도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막 그 이미지 하나로도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사연도 가급적이면 좀 이미지를 조금 더 넣는 편이에요. 마당은 좁고 비좁았습니다. 그러나 집 안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방 안에서 여인 한 명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지랑 여기 대본이랑 일치하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뭐 허위 콘텐츠 이런 규제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내용이랑 이미지랑 불일치하면 허위 콘텐츠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본이랑 지금 다 일치하게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치도가 높아지면 그 규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말하는 것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를 다르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를 자꾸 보여주는 그런 채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게 불일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규제가 있어요. 완전 그냥 대본이랑 내용이 일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야담은 약간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풍자와 해학 이런 느낌 좀 강조하고 사연은 또 톤이 좀 많이 달라요. 감정을 이렇게 아우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야 되고 그래서 둘이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분석하려 그러면 채널들 그 레퍼런스 채널들을 많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실 때 좀 쉽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포켓튜브라는 거거든요. 구글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포켓튜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그룹을 따로 관리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뽕 레퍼런스를 다 모아두고 싶다. 사연 레퍼런스를 다 모아두고 싶다. 야담을 모아두고 싶다. 계속 그룹 생성하시면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보면 이거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국뽕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 카테고리 하실 때 그 포켓튜브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쓰시면 좀 편해요. 아까 그 제가 이미지를 대량으로 뽑는 걸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그냥 위스크나 아니면 이미지 FX 이런 데서 뽑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프롬프트를 제가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런 프롬프트는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이런 데서 누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를 프롬프트로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프롬프트를 알려주거든요. 그 프롬프트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 여기 애니메이션 적용이라고 있어요. 클릭하면 이 정지된 화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소리도 식으로. 나오네요. 네, 소리도 지금 이거는 대사가 없는데 다른 장면이라 그러면 여기 어울리는 대사를 만들어서 입혀줘요. 보통 영상 그럼 도입부에 많이 쓰시는 거죠? 예, 영상 도입부에 많이 쓰요. 사연도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미지랑 대사랑 일치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좋은 퀄리티로 사실 뽑는 게 쉽지 않은데 좀 프롬프트를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자동화했을 때 좀 더 퀄리티가 높게 나오게. 그리고 요새는 막 일본 채널도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네. 사실 요즘 그 일본 채널 보면 그냥 한국 사연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그냥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일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시 레퍼런스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그냥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는 TTS랑 자막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달라요. 읽는 일본어랑 그 적는 일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시면 이거를 한국어 사연을 일본어로 번역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게 그 일본어로 적은 거고 요게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 안에가. 그래서 발음하는 거에 따라 또 일본어가 다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 적는 TTS 입력이랑 아니면은 여기 자막이랑 이건 읽는 거고 이거는 자막이고 이렇게 분리를 해줘요. 그럼 요걸 갖다가 부르에다가 입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TTS를 넣었을 때 지금 이 TTS 부분이 그대로 자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읽는 거기 때문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아까 그 자막 부분으로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주면 여기는 지금 읽는 일본어고 이거는 쓰는 일본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두 문장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히라가나 읽기 표기이고 두 번째는 한자 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항상 이렇게 TTS랑 자막을 따로 넣어줘야 돼요. 2023年3月7日、石川県金沢市、春雨が止ん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요즘 허위 콘텐츠나 그런 재사용 콘텐츠 그런 말이 좀 많은데 혹시 그런 항소하는 방법이나 약간 그런 팁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게 되게 복잡한데 제가 강의에서는 되게 길게 알려드렸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엄청 복잡해요. 네네. 그래서 짧게 알려드리면 사실 그 재사용이나 중복은 항소, 그러니까 이의 제기했을 때 이의 제기가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의 제기하면은 거의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보통 이의 제기를 할 때 무조건 구성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뭐 5분 이내로 해야 되고 뭐 URL 항상 그 채널명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놓쳐서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내가 다른 데서 뭐 뺏긴 거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 그 레퍼런스를 할 때 사실 되게 많이 수정을 하거든요. 거의 저희는 키워드를 가져오지만 내용을 완전 다르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전하신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걸리시면은 그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 그거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허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더 까다로워요. 두 가지를 가지고 허위 콘텐츠를 보거든요. 하나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허위를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했을 때 허위 콘텐츠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뭔가 자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저품질의 영상을 막 양산형, 막 공장형처럼 이렇게 뿌리는 거. 막 그 대량 생산해서 뿌리는 거 그런 거를 허위 컨텐츠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품질의 양산형 컨텐츠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했다. 그거를 입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좀 첫 번째 뭐 허위가 아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뭐 창작 컨텐츠다. 그런 부분들을 좀 AI 창작 컨텐츠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박아두실 필요가 있고 내가 이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무료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그 강의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약간 뭐 라온님이 도전하고 싶으신 유튜브 카테고리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목표 같은 건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 제 목표는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분들 강의료의 3배 이상 무조건 벌게 하는 거. 사실 그게 제일 큰 목표예요. 어떻게든 수창하시고 돈 벌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일 큰 목표고, 그 장기적으로는 제가 아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제 채널 운영을 못하고 지금 언니들이랑 뭐 신랑이랑 이렇게 다 맡겨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해보면서 저는 좀 일본 쪽으로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본에 좀 더 그렇게 좀 에너지를 넣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까 강의 다시 또 무료 강의 좀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번 무료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 좀 소개해 주실 건지. 그 AI 때문에 그 직업군이 엄청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사실 전문 직종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AI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굉장히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AI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연 채널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의 정점이에요. 사연을 알게 되면 스토리텔링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저 대본 쓰는 법은 당연히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지 그런 것들을 야담으로 바꾸기는 되게 쉽고, 그리고 그 외에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만들어진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역사 채널도 그렇고, 역사 채널도 실제 사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고, 심지어 뭐 사주, 풍수 다 그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기에서는 그 사연이랑 그 야담을 중심으로 일단 좀 약간 돈 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그 기본을 딱 익혀서 좀 다른 분야의 카테고리들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분야로 갈 때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